안녕하세요. 김여사입니다. 오늘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네요. 얼마 전 우리에게 익숙했던 한 배우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고 송영규 배우님 이야기입니다. 믿기지 않는 비보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답니다. 참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고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오늘 실화 기록실에서는 송영규 배우님의 갑작스러운 비극, 그 이면에 담긴 우리 사회의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25년 8월 4일 아침이었어요. 경기 용인에 있는 한 주택가 차량 안에서 송영규 배우님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MBN 등 언론을 통해 처음 전해졌습니다. 향년 55세, 아직 한창 연기할 나이인데 믿기지가 않았죠. 고인은 1995년 뮤지컬로 데뷔해 영화 극한직업, 공공의 적이 등 다수의 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고, 사망 당시에도 SBS 금토 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와 ENA 월화 드라마 아이쇼핑,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고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밤 11시쯤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그 짧은 5km가 이렇게 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송영규 배우님의 음주운전, 그 배경과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센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송영규 배우님은 최근까지 아내와 별거하며 집안 사업이 어려워져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카페 경영난까지 겪었다고 조선일보에서도 보도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딸들의 교육을 위해 반지하 집으로 이사하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셨다는 과거 방송 내용까지 재조명되면서 가장으로서의 고충이 컸을 것이라는 짐작이 듭니다. 2020년 TVN 신박한 정리 방송에서도 힘든 가정사를 공개하며 반지하로 이사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었죠. 지디넷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지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대리 기사분이 떠나버렸다고 해요. 그리고는 집까지 불과 5분 거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거리였기에 더욱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사,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까지 겹쳐서 고인이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셨을지.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이지만 공인으로서 대중의 질타와 사회적 불명예까지 겹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JTBC 보도처럼 생전에 잇따른 악재로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순간의 유혹이나 안일함에 넘어갈 수 있지만
공인에게는 그 결과가 훨씬 더 가혹하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건 이후 언론 보도는 어땠을까요? MBN이 단독으로 송영규 배우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고, 지디넷 코리아는 극한 직업 배우 송영규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오세는 최근까지 아내와 별거, 사업 힘든데 음주운전까지라는 내용으로 뉴스원은 송영규 배우가 5km 만취 운전 혐의로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JTBC는 배우 송영규 숨진 채 발견, 생전 잇따른 악재로 괴로움 호소라는 내용을 보도하며 그의 죽음과 음주운전 혐의 그리고 개인사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딸 유학 보내고 반지하 생활, 카페 경영난까지와 같은 보도로 고인의 안타까운 가정사를 조명했죠.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사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추모와 함께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대중들에게 충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사실 전달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 그 이면에 담긴 고인의 고통이나 심리적인 부분은 깊이 다루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은 사건의 사실과 영향력을 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그 짧은 몇 줄의 기사가 한 사람의 삶의 드리울 그림자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시판을 보면 네티즌들의 반응도 참 다양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쁜 일이지만 너무 안타깝다는 추모의 글도 많았고요. 그래도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공인이니까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고 가는 사회 분위기가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며 그의 연기를 기억하는 팬들의 슬픔과 음주운전에 대한 단호한 비판이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비극은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선들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번 송영규 배우님의 비극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에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마음의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버티기 힘들 때에는 용기를 내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사회도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송영규 배우님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먹먹했어요. 잘 나가는 배우였고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같은 잘못된 행동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압박을 함께 헤아려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디 송영규 배우님이 편안하게 잠드시기를.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가족들과 팬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송영규 배우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